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흐릿한 안개가 도심 위로 깔리며 길바닥에 스며들었고 햇빛은 그 틈을 헤집듯 희미하게 번졌다. 민호는 오래된 단지의 계단을 내려가며 목깃을 살짝 세웠다. 4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붙잡지 못한 몸뚱이를 끌고 내려가는 발자국마다 삶이 그를 밀어붙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이 가슴속에서 자꾸만 부딪혔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우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짧게 말했다. 40 넘어서 이게 뭐냐? 남자 체면이 있지. 민호는 반박하지 않았다. 말 대신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하며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는 감각만 느꼈다. 그날따라 집안 공기는 유난히 답답했다. 숨을 들이쉬는 것마저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로 밤이 되자 그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희미한 도시의 소음이 먼 바닥에서 잦아들었다. 그때 고요한 화면 위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떠올랐다. 린, 52세.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고 2번 마주쳤을 뿐인데 묘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 메시지는 간단했다. 아직 일자리 못 구했으면 여기 와. 건물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 같이 살아도 돼. 집 넓어. 민호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정한 외모, 기품 있는 말투, 그리고 말끝에 남던 잔잔한 쓸쓸함. 나이 차이는 꽤 났지만 그녀는 언제나 어딘가 외부의 소음을 밀어낼 만큼 당당해 보였다. 몇 번이나 메시지를 읽고도 손가락은 선뜻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그저 짧게 대답을 보냈다. 필요하시다면 가겠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모레 내가 데리러 갈게.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흘러가듯 흔들렸다. 민호는 난간에 기대어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랫동안 갇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새로운 길인지 더 큰 혼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 보였다. 민호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날, 집안 공기는 묘하게 가벼우면서도 허전했다. 어머니는 연신 이것저것 챙겨 넣으며 괜히 패 끼치지 말고 예의만 지켜라라고 말했지만 그 말 사이사이에 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가서 제대로 좀 해봐라.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민호는 두 사람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마치 자신이 집안에서 차지하던 무게가 갑자기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집에 남아있는 것보다 떠나는 쪽이 훨씬 낫다는 걸 알면서도 발끝이 무겁게 바닥에 붙어 있었다. 서울행 KTX에 올라탔을 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늘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조용히 뜨거워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서울역 광장은 붐비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 속에서 한 여자가 단정하게 서 있었다. 린, 짙은 회색 코트,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남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 침착함. 민호를 보자 그녀는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 그 미소는 환하게 웃는 것도 차갑게 선을 긋는 것도 아니었다.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나온 사람이 가진 묘하게 단단한 온기 같은 것이었다. 민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불편하실 텐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린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집이 더 넓게 느껴지거든. 차로 이동하는 동안 공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 말이 몇 차례나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민호는 그 걸음을 매번 멈췄다. 대신 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일은 어렵지 않아. 천천히 배우면 돼. 네가 당장 뭔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괜찮으신가요? 저 같은 사람이 같이 살아도. 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네가 그걸 해야 할 때가 온 것뿐이야. 그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평소라면 누군가의 위로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텐데 그녀의 말은 이상할 만큼 쉽게 스며들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아파트였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민호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만 같았다. 린의 집은 넓고 조용했다. 거실 전체가 햇빛에 잠길 만큼 큰 창이 있었고 가구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다. 여기가 네 방이야. 린은 한쪽 문을 열어 보여주었다. 민호는 말을 잃었다. 침대는 푹신해 보였고 벽면엔 조용한 색감의 조명이 부드럽게 퍼졌다. 누군가 생활하던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마음에 듭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린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어.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면 돼. 말은 간단했지만 민호는 자신의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곳이 단순한 숙소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 같은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린은 주방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칼이 나무 도마를 스치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고 민호는 방문 앞에서 그 소리를 따라가듯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집에서 손님이 아닌 함께 사는 사람이 된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배고프지리니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묻자 민호는 순간 자신이 들킨 것처럼 어색하게 답했다. 네, 좀 그렇네요. 좋아. 간단하게 만들었어. 첫날부터 부담 주고 싶진 않아서. 그녀는 펜을 돌리며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주방을 바라보았다. 린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단정했지만 어쩐지 혼자 오래 지낸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무심함이 있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손놀림, 식재료를 다루는 조용한 호흡, 모두 익숙한 일상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구축한 리듬처럼 보였다. 많이 혼자 지내셨어요? 무심코 나온 질문에 린은 잠시 손을 멈췄다. 오래. 그녀는 펜을 불에서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혼자 있는 게 불편한 건 아닌데 너무 길어지면 사소한 소리 하나도 크게 들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같은 거. 그 말은 가볍게 던진 것 같았지만 민호는 묘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자신도 비슷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집에 돌아오면 더 깊은 침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삶. 린이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가 식탁에 올려지자 향이 퍼졌고 민호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멈춰 서빙하는 그녀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차갑지 않지만 그렇다고 따뜻함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얼굴. 상처를 잘 감춘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표정. 맛있게 먹어. 린이 마주 앉으며 말했다. 첫 입을 먹자 부드러운 크림과 허브 향이 퍼졌다. 민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 생각보다는 빼도 돼. 린은 장난스럽게 눈썹을 살짝 올렸다. 오랜 동안 숨겨져 있던 소녀 같은 면이 불쑥 나타나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린은 와인 한 병을 들고 와 잔 두 개를 탁자 위에 놓았다. 아무 날도 아니지만 첫날이니까. 민호는 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도 괜찮나요? 괜찮지. 린이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난 내게 기대하는 게 큰 게 아니야. 그저 이 집이 조금은 덜 비어 보였으면 해서. 그 말은 장난도 가벼운 농담도 아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고백 같은 여운이 담겨 있었다. 잔을 내려놓고 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불빛이 부서져 흘렀고 그녀의 옆모습은 어두운 유리창에 조용히 겹쳐졌다. 민호 씨, 네, 여기서는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뜻밖의 말에 민호는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가 그의 무게를 알아주는 느낌. 견고하게 닫혀있던 마음이 아주 조금 소리 없이 흔들렸다. 식탁을 정리한 뒤 집안에는 부드러운 정적만이 남았다. 창문 너머로 자동차 불빛이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거실의 노란 조명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민호는 괜히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리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넓고 정돈되어 있고 조용했다. 린은 소파에 몸을 살짝 기대며 와인잔을 굴렸다. 잔에 맺힌 와인 자국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은 붉은색의 긴 실선처럼 보였다. 민호 씨는 그녀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많이 하는 편이지. 네, 민호는 무심히 들리려 했으나
목소리가 그저 불안한 떨림으로 변했다. 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난 이런 공간에서 오래 살았어. 조용해서 좋긴 한데 그만큼 사람의 작은 숨결 같은 것도 잘 들려. 그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오늘 처음 봤지만 민호 씨가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건 금방 느껴졌어. 민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난 듯한 기분. 줄곧 외면해온 무기력함. 미루기만 했던 책임감. 그리고 도망치듯 살아온 지난 날들. 그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솔직히 자신감이 없어요. 뭘 해도 오래 못 버티고 항상 어딘가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 있어. 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런 시기가. 와, 그녀의 말투는 다정하지도 지나치게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알아듣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리듬이었다. 하지만 리는 잠시 생각을 모으듯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여기서는 안 그래도 돼. 적어도 이 집 안에서는 그 말이 의도 이상으로 깊숙이 꽂혔다. 민호는 눈을 피했지만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던 사람이 자신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 바라봐주는 듯한 느낌. 린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살짝 젖혔다. 밤 공기가 스며들듯 창밖에 바람이 커튼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민호 씨가 편해질 때까지 나는 이 집의 분위기부터 다시 바꿔볼 생각이야.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호가 조용히 묻자 리는 문득 웃음을 지었다. 글쎄, 이유를 굳이 말해야 할까? 그 웃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연민인지, 호기심인지, 아니면 오랜 고독 끝에 찾아온 작은 인연에 대한 기대인지. 민호는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한 가지를 확실히 느꼈다. 이 집에서의 시작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라는 것. 리는 소파 쪽으로 다시 걸어오며 말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오늘은 그냥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날이면 충분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왜 그렇게 편하게 들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리는 작은 스탠드 조명만 켜둔 채 거실에 앉았다. 은은한 빛이 그녀의 어깨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커피잔에서는 따뜻한 향이 흘러나왔다. 민호는 방으로 돌아가려다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혼자 앉아있는 모습은 말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잠 못 들 것 같으면 이쪽으로 와리니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민호는 조용히 소파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색함 대신 묘하게 편안한 공기가 맴돌았다. 이 집 너무 조용하죠?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건 좋은데 지나치게 고요하면 마음도 같이 식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가? 누군가가 여기에 있어준다는 게 생각보다 큰 변화야. 그 말에 민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가 가진 강인함 뒤에 얼마나 많은 빈틈과 외로움이 있었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는 순간이었다. 민호 씨는 린의 음성이 낮고 잔잔하게 흘렀다. 도망치듯 여기 온 게 아니야. 나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기조차 외면하고 있던 심정을 그렇게 정확히 짚어낸 사람이 있다는 건 무서우면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그는 쉬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충분해. 난 그 말이면 돼. 어느 순간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 위로 빗방울이 부딪히며 흐르고 그 소리가 방 안에 은근한 리듬을 만들었다. 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빗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 좋아해, 비요. 오래 혼자 있을 때도 빗소리는 이상하게 위로가 됐거든.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을 잠깐이라도 하게 해주니까. 민호는 그녀의 헝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조금 숙였다.
그녀가 왜 지금까지 혼자 버티듯 살아왔는지, 왜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단단한지를 조금 알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서로 너무 많은 걸 억지로 털어놓을 필요는 없으니까.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대해주셔서. 린은 고요하게 웃었다. 고마울 건 없어. 나도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게 좋으니까. 방으로 돌아가는 민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문을 닫기 직전 그는 거실에서 여전히 조용히 빗소리를 듣고 있는 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롭고 어딘가 다정하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보였다. 민호는 그 감정의 이름을 아직 붙일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집에서의 첫날 밤, 그는 오래 묵은 짐을 조금 내려놓았고 그녀는 다시 누군가와 숨결을 나누는 일에 천천히 마음을 열고 있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아파트 안은 도시의 불빛과 대조될 만큼 조용했다. 민호는 방으로 돌아가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린이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잠안 와요? 민호가 조심스레 묻자 린은 뒤를 돌아보며 잔잔하게 웃었다. 그냥 오늘이 생각보다 길었네. 당신도 그렇지네. 많이요. 민호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으며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린은 그 옆에 천천히 걸어와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섰다. 민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디엔가 흔들림이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으면 해. 이상하다뇨. 민호가 놀라 고개를 들자 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혼자 지내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면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게 낯설어져. 반갑고 편안한데도 마음이 스스로 거리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 말은 설명 같으면서도 고백 같았다.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린이 가진 외로움이 순간 아주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조심스러운 고백이 흘러나왔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게 이상하게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린은 살짝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서일까?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 나쁜 쪽으로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안일이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좋은 쪽으로. 조용한 집이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그녀는 소파 맞은편으로 앉으며 이어 말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거나 강요하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그저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 저도 그래요. 민호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생활리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잔잔하게 웃음을 지었다. 다행이다. 그 말 듣고 싶었거든.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린은 일어나 창문을 닫고 돌아오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쉬어. 첫날부터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괜히 마음만 복잡해져. 민호는 천천히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쉬세요, 린 씨.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조금 부드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민호 씨도 편안한 밤이었으면 좋겠다.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는 짧았지만 묘하게 길게 느껴졌다. 문을 닫자 민호는 등이 문에 닿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낯선 집의 공기는 아직 어색했지만 그 속에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변한 것은 단순히 거주지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민호는 알 수 있었다. 이 집에서의 첫날은 끝났지만 어쩌면 그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걸.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호는 눈을 뜨자마자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장, 낯선 공기. 그러나 어제와는 다르게 이상한 불안감은 없었다. 오히려 몸이 묘하게 가벼웠다. 첫날이라 긴장했나 봐.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린이 이미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밝은 색의 셔츠가 아침 햇살에 은근히 빛났다. 그녀는 민호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일어났네. 잘 잤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맑고 고요했다네. 생각보다 편하게 잤어요. 민호는 쑥스러워서 시선을 피했다. 자신이 이렇게 어색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린은 커피잔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다. 좋네. 난 밤새 비가 와서 오히려 잠이 잘 오더라. 비 소리 좋아하신다고 했죠. 응. 오늘 아침 공기도 괜찮네. 린이 건넨 커피잔은 따뜻했고 잔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민호의 긴장을 조금 더 풀어주었다. 거실 창밖을 보면 지난밤 내린 비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깨끗하게 씻긴 도로와 촉촉한 나뭇잎, 그리고 아침 공기에 스며 있는 조용한 냄새까지. 오늘부터는 빌딩 하나씩 보여줄 거야. 린이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너무 부담 갖지 마. 하나하나 천천히 익히면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린은 그 말에 살짝 웃었다. 최선까지는 바라지 않아. 그냥 도망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속에 무언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항상 핵심을 비껴가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망칠 생각은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다. 린은 잔에 남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물었다. 민호 씨는 기대라는 말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스타일이지. 네, 민호는 솔직히 인정했다. 괜찮아. 난 민호 씨한테 큰 걸 바라지 않아. 린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작게 보지 않았으면 해. 민호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무심히 던지는 말들이 왜 이렇게 마음 깊이 들어오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천천히 꺼내주는 사람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린은 옅은 향수 냄새가 나는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준비되면 나가자. 첫날이니까 가볍게 둘러보는 걸로. 민호는 신발을 신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5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단정하고 여유 있는 모습.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자 이미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왜 그래? 어딘가 이상해. 아뇨. 민호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냥 이렇게 챙겨주셔서 좀 어색해서요. 린은 짧게 웃으며 말했다. 어색한 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사람은 금방 변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호는 문득 느꼈다. 이 집에서의 두 번째 아침이 이미 첫 번째 아침보다 훨씬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빌딩에 도착하자 유리문 너머로 밝은 로비가 보였다. 출근 시간대가 지난 터라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했고 로비의 공기는 깔끔한 냄새와 적당한 여유가 섞여 있었다.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주변을 천천히 살폈다. 여기가 첫 번째 건물이야. 린이 앞서 걸으며 말했다. 여긴 임대율도 높고 관리할 게 많아. 대신 시스템이 안정돼 있어서 배우기엔 좋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뒤를 따라 걸었다. 건물은 10층 규모였고 곳곳에 세입자 안내 표지판과 관리실 패널들이 정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저쪽이 관리실이야. 린은 문을 열어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작은 방 안에는 컴퓨터 2대와 서류 캐비닛, 그리고 일정표가 붙은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민호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며 조금 긴장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네요. 당연하지. 내가 어질러져 있는 걸 싫어하거든. 린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민호에게 건넸다. 여기엔 기본적인 구조랑 세입자 리스트, 그리고 유지보수 체크 항목이 정리돼 있어. 민호는 서류를 펼쳐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이걸 전부 다 맡아야 하는 건가요? 린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처음에는 나랑 같이 다닐 거야. 몇 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을 거고. 민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린이 옆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긴장했네. 그녀가 살짝 웃자 민호는 바로 얼굴이 붉어졌다. 아, 네.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이라서 괜찮아. 긴장하는 사람보다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더 문제니까. 린은 로비로 걸어 나오며 주변을 손짓했다.
이 사람들한테는 네가 새 얼굴이겠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야. 일단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민호는 그녀의 걸음 뒤를 차분히 따랐다. 건물 안은 그녀의 말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세입자들도 대부분 친절했다. 어떤 사무실 직원은 린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린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네, 잘 지내시죠? 린은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모습을 본 민호는 조금 놀랐다. 평소 보여주던 차분하고 고요한 모습과는 달리 일터에선 훨씬 부드럽고 친근했다. 그녀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한 탓에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자 린이 갑자기 물었다. 어때?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지?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다네. 린 씨가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훨씬 덜 어렵네요. 그 말은 칭찬으로 들을게. 린은 천천히 웃었다. 사실 나도 오늘 좀 긴장했거든. 혼자 일하는데 익숙해서.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멈췄다. 린 같은 사람이 긴장했다는 사실이 의외이기도 하고 묘하게 안심도 됐다. 저 때문에요.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린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누군가를 옆에 둔다는 게 오랜만이라서.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하게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다. 린은 먼저 걸어 나가며 민호를 향해 말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오늘은 첫날 둘러보는 정도니까.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졌다. 이 일은 단순한 업무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린은 건물 밖으로 향했다. 민호도 자연스럽게 뒤를 따랐다. 근처에는 작은 카페와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고 점심을 준비하는 향이 바람 사이로 스며들었다. 사람들 떠드는 소리, 식당 문 열리는 소리, 택배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민호는 오랜만에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를 느꼈다. 배고프지? 간단한 것부터 먹자. 린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괜찮으신 곳으로 가요.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민호의 말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무거나가 제일 어려운 말인 거 알아. 그녀의 가벼운 농담에 민호는 멋쩍게 웃었다. 린은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창가 자리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여기는 내가 자주 오던 곳이야. 린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펼쳤다. 혼자 오면 조용해서 좋거든. 민호는 무심코 물었다. 혼자 자주 오셨어요? 응. 일하다 보면 밥도 혼자 먹게 돼.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하긴 한데.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그래도 누가 옆에 앉아 있는 건 나쁘지 않네. 그 말은 별것 아닌 듯하지만 은근히 따뜻하게 들렸다. 민호는 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린의 목소리만이 귀에 남았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린은 식사를 하며 간간히 건물 관리에 관한 조언도 건넸다.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워. 건물은 고치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그건 인정해요. 그래도 민호 씨는 생각보다 잘할 것 같아. 사람들 대하는 법이 부드러워. 민호는 그 말에 살짝 놀라며 웃었다. 저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아니, 부드러워리는 단언하듯 말했다. 딱히 말로 표현하려는 사람 아니지. 감정이 얼굴에 먼저 드러나는 타입이네. 그녀의 정확한 말에 민호는 쭈뼛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게 티가 나요. 나지. 그래서 편해. 린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계산적이었어. 계속 가면을 쓰고 있는 느낌?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표정 읽는 데만 에너지가 들었지.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웃었다. 근데 민호 씨는 그냥 그대로 보여. 그게 난 좋아. 그 말은 가볍게 했지만 민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다. 누군가에게 좋다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오래됐던가. 린이 컵을 들며 말했다. 나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싫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담은 안 줬으면 좋겠어.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해요. 말이 나오는 순간 민호는 스스로도 놀랐다. 너무 솔직한 말이었다. 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의심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이해와 미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그래,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천천히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바람은 살짝 차가웠다. 보도블록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민호는 그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걸음과 나란히 흐른다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도 편안한 감정일 줄은 몰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엔 느슨한 온기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건물 밖에 나오자 이미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낮에 바쁜 기운은 사라지고 주변엔 퇴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잔잔하게 흘렀다. 민호는 가벼운 피곤함 속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묘한 안정감을 품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린이 차문을 열며 물었다네. 생각보다 많이 배우고 있어서 머리가 조금 꽉 찬 느낌이에요. 민호는 솔직히 말했다. 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날인데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누구나 이쯤에서 멈춰야 해.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고 도로 위의 차량들은 퇴근 시간 특유의 붐빔을 만들고 있었다. 린은 창밖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 씨는 일이 어떻게 느껴져? 부담스러워. 부담은 조금 있지만 괜찮아요. 민호는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다. 오히려 누군가와 같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라서요. 린은 잠시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가에 희미하게 번지는 미소가 뒷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강남의 도로를 따라 차가 흘러가는 동안 차 안은 자연스러운 정막으로 채워졌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이 맞춰지는 과정 같은 조용함. 민호는 창밖의 빛과 그림자를 바라보며 느꼈다. 이 공간에 있는 게 이상하게 편하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 린이 먼저 내렸다. 저녁은 내가 만들게. 오늘은 조금 특별한 걸 하고 싶은데 제가 도울까요? 민호가 물었지만 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첫날부터 너무 부담 주면 도망갈까봐.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어딘가 진심이 묻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린은 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민호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녀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푸른 앞치마를 메고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는 일련의 동작이 자연스럽고 차분했다. 요리 잘하시나 봐요. 민호가 말하자 린은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잘한다기보단 혼자 오래 지내다 보니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녀는 칼을 다시 잡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식사는 오래됐네.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민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지금 요리하는 이유가 단순한 저녁 준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비어 있었던 무언가를 채우려는 행동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린은 스토브 위에 팬을 올리며 계속 말했다. 민호 씨가 오기 전에는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불을 켤 필요가 없었어. 그냥 어둠 속에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그러다 잠들고 외롭지 않았어요. 민호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물었다. 린은 잠시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외롭다는 감정은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잘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조용한 게 당연해져. 그녀의 말에 민호는 마음 한쪽이 조용히 쿡 찔렸다. 하지만 린이 다시 말을 이었다. 누군가가 집 안에 있으면 소리가 달라져. 발소리, 컵 놓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작은 것들이 묘하게 좋더라. 민호는 대답 대신 그녀가 뒤돌아보지 않는 사이 미세하게 웃었다. 그녀가 말하는 소리는 단순한 생활 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두드리는 작은 현상처럼 들렸다. 린이 식재료를 팬에 올리자 고소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향은 민호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새로운 공간인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래된 기억처럼 편안했다. 민호 씨, 미리 말하지만 오늘은 술 한잔 할 거야. 린이 말하자 민호는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오늘 하루 꽤 길었거든요. 린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다. 길었지만 나쁘진 않았지. 민호는 잠시 머뭇하다가 솔직히 답했다. 좋았어요. 많이요. 그녀는 말없이 펜을 다시 뒤집었고 그 짧은 침묵 안에 무언가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저녁 식탁 위에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집안에는 따뜻한 향이 가득 퍼졌다. 팬에서 막 옮긴 생선구이, 허브향이 은은한 샐러드, 그리고 린이 직접 만든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까지. 민호는 준비된 식탁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걸 다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그는 놀란 듯 묻자 린은 앞치마를 풀며 가볍게 웃었다. 혼자 있을 땐 이렇게까지 안 해. 대충 먹어도 되니까. 린은 의자를 끌어앉으며 덧붙였다. 근데 누군가랑 같이 먹을 땐 어쩐지 이렇게 차리고 싶어져.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리지만 민호에게는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말이었다.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다. 린은 평소와 달리 말수가 조금 줄어들었고 민호 역시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살피며 식사를 이어갔다. 그 사이 어색함보다는 조용한 기대 같은 것들이 테이블 위로 흐르고 있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어. 힘들긴 했는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민호는 잔을 내려놓으며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린은 잔을 잡은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이며 물었다. 나랑 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민호는 순간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린은 그제야 살짝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인간적이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방에 햇살 한 줄기가 들어온 느낌. 저녁이 끝나갈 즈음 린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민호 씨네 기대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은 조금 기대하게 되네.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조용히 쿵 내려앉았다. 왜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랜만이야. 이렇게 누군가랑 편하게 앉아있는 게. 린은 시선을 식탁으로 내려놓았다.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땐 늘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민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린은 다시 고개를 들며 아주 미세한 웃음을 지었다. 근데 민호 씨랑 있으면 그냥 숨 쉬는 것 같아. 그 말은 가벼운 고백 같기도 조심스러운 호소 같기도 했다. 민호는 가슴이 조금 뜨겁게 묵직해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린 씨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말없는 온기가 천천히 퍼졌다. 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무 많은 감정이 한 번에 오면 서로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민호도 천천히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다네. 잘 쉬세요. 그녀는 거실 한쪽 불을 끄며 덧붙였다. 민호 씨도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방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오늘 하루의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이 조용히 열리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문을 닫기 직전 거실의 희미한 불빛 너머에 있는 린의 실루엣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 모습은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따뜻하고 조금은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내일부터는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서서히 서로의 일상이 스며드는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호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몸은 피곤하지 않았고 머릿속은 희한하게 맑았다. 새로운 집에서 맞는 세 번째 아침인데도 어쩐지 이미 이 공간의 공기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커피 향이 퍼지고 있었다. 린은 주방에서 손에 머그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부드러운 스웨터에 단정한 바지를 입은 모습은 어제와는 또 다른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일찍 일어났네. 린이 먼저 말했다. 잠이 쉽게 깨더라고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린은 민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움직일 거야. 아침 회의가 하나 있어서 그 이후에 같이 건물 둘러보면 돼. 회의가요.
민호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들어올 필요도 없고 난 금방 끝내. 그녀는 창밖 도로를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대신 그동안 집에서 편하게 준비하고 있어.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그녀의 페이스에 맞추는 자신을 보며 이곳의 생활 리듬이 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리는 외투를 챙기며 말했다. 회의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1시간 정도면 올 거야.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문을 나서기 직전. 리는 잠시 멈춰서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민호 씨, 네. 어제 말한 거 진심으로 들었어. 민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어젯밤 테이블 너머에서 오갔던 조심스러운 고백들. 그 여운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린 씨 말 진심으로 들었어요. 리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은 채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민호는 혼자 남은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며 소파에 앉았다. 린이 없는 아침은 처음이었다. 이 집이 이렇게 넓었나. 그는 손가락으로 커피잔을 굴렸다. 두 사람의 발소리, 대화, 움직임이 사라지자 집안의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곧 익숙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제 린이 했던 말, 누군가가 집안에 있으면 소리가 달라져. 민호는 테이블 위의 작은 화분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 이제야 실감났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린의 존재가 공간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일을 하기 전 작은 정리를 시작했다. 책장을 정돈하고 커피 잔을 씻고 배달 상자를 접어 내놓으며 조용히 일상적인 움직임들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어쩐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회의 조금 길어질 것 같아. 30분만 더 기다려줘. 민호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그대로 느껴졌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구나. 기다림이 불편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조용히 따뜻했다. 민호의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다. 린이 돌아오기로 1시간보다 조금 더 지난 뒤 현관문 비밀번호가 조용히 울렸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외부 공기가 먼저 들어왔고 곧이어 린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다. 하지만 민호를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기다렸지. 그녀가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네, 그래도 괜찮았어요. 민호는 자연스레 그녀의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다. 처음엔 이런 행동이 너무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몸이 먼저 움직였다. 린은 신발을 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회의가 좀 길어졌어. 별 얘기도 아닌데 다들 말이 너무 많더라. 민호는 물을 한 컵 따르며 건넸다. 고생하셨어요. 린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것을 보고 민호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말없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겼다. 민호 씨 눈을 뜨지 않은 채 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집에 누가 있는 게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의 내내 복잡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니까 조용해지더라. 민호는 그 말에 살짝 웃었다. 저도 린 씨가 오니까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린의 시선이 민호에게 옮겨왔다. 그 눈빛에는 피곤함 사이로 스며든 따뜻함이 있었다. 그 말, 어쩐지 좋네.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숨처럼 웃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일정 많이 힘드셨어요. 힘들다기보단 그냥 계속 집중해야 하는 분위기라서. 린은 팔을 쭉 펴서 스트레칭을 하며 말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에너지 소모가 커. 그럼 좀 쉬세요. 제가 간단하게 점심이라도 준비할게요. 말을 하고 나니 민호가 먼저 당황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오히려 미묘하게 재미있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요리할 줄 알아. 아주 대단한 건 못해요. 그래도 뭐. 라면 정도는. 리는 피식 웃었다. 라면이라도 좋지. 누가 끓여주는 건 다 맛있거든. 그 말에 민호는 갑자기 심장이 살짝 뛰었다. 별말 아닌데도 누군가에게 기대받는 느낌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했다. 부엌으로 향하려던 순간 린이 갑자기 그를 불렀다. 민호 씨네. 민호가 돌아보자 그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말하려다 멈춘 사람처럼. 아니야. 그냥 불러봤어. 린은 고개를 돌리며 부드럽게 웃었다. 가서 라면 끓여줘. 진짜 기대된다. 민호는 살짝 당황한 웃음을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나 린의 말보다 그녀가 잠시 머뭇거리며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올리면서도 그는 그 표정을 떠올렸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조심스럽게 감춘 사람의 얼굴. 린 씨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천천히 가슴 한가운데 피어오르고 있었다. 민호의 일상은 단순히 안정감을 찾는 것을 넘어 이제 누군가의 감정을 읽고 싶은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줄까? 민호가 돌아보자. 그녀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조용한 웃음이 오늘의 오후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라면이 완성될 즈음 주방은 따뜻한 김과 은은한 향으로 채워졌다. 민호는 2개의 그릇을 꺼내며 조심스레 국물을 나누었다. 린은 그의 옆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수저와 젓가락을 챙겨 테이블에 놓았다라면 냄새가 이렇게 좋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네. 린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끓여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민호가 멋쩍게 말하자 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건 그게 뭐든 다 다르게 느껴져. 그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이런 솔직한 표현은 항상 예상 밖이었다. 2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뜨거운 김이 오르며 서로의 얼굴을 흐릿하게 가렸다가 다시 드러냈다. 어때? 린이 먼저 한 입 맛본 뒤 물었다. 괜찮아요. 뭐, 라면이니까요. 민호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짜 맛있어. 이렇게 누군가가 끓여준 라면 언제 먹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 않았다. 그동안 혼자 보내온 시간의 길이를 담담하게 드러내는 목소리였다. 식사를 이어가며 민호는 조심스럽게 린의 표정을 살폈다. 회의 때문에 피곤해 보이지만 눈가에는 분명 부드러운 빛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벽지가 햇빛 아래에서 조금씩 따뜻하게 변해가는 것처럼. 린이 물었다. 민호 씨는 혼자 지낼 때 주로 어떻게 보내? 민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길 기다리면서 버틴 것 같아요. 버텼다. 린이 그 단어를 되뇌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오래 힘들었겠다.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였다.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는 게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됐다. 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호 씨, 나는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익숙해. 직업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혼자 있어서인지.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 근데 당신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선명해. 린이 덧붙였다. 보면 그냥 보여. 민호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말이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알아주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용히 라면을 비우고 있던 중 린이 손을 뻗어 물컵을 짚다가 갑자기 멈췄다. 아, 맞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건물 둘러볼 때 직원 한 명이 그러더라. 내가 기분 좋아 보인다고. 아, 정말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묻자 린은 잔잔하게 웃었다. 응. 그래서 생각했지. 왜 그랬을까? 그녀는 천천히 말투를 낮추며 이어 말했다. 아마 민호 씨 때문일 거야.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담담하게 흘렀다. 하지만 민호의 가슴 한가운데 깊이 박혀버렸다.
제가요. 그는 목소리가 약간 떨린 걸 스스로도 느꼈다. 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래. 이상하지.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진다는 게. 민호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지고 있었다. 그때 린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 씨. 나는 당신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가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며 쉽게 하지 못했을 말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식탁 위의 작은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온기 같은 것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했다. 함께 움직이는 동작마저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민호는 느꼈다.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녁 정리가 끝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예전의 공허한 고요와는 달랐다. 오늘은 서로의 움직임이 남긴 잔향이 어딘가 따뜻하게 머물러 있었다. 리는 거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조절한 뒤 창가 근처의 작은 소파에 앉았다. 민호가 컵 2개의 따뜻한 차를 담아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고마워. 요즘 이런 사소한 게 참 좋네. 민호는 대답 대신 그녀 맞은편에 조심스레 앉았다. 집안에는 은은한 허브 향과 약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신 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민호 씨. 내가 이 집에 오랫동안 혼자 있었다고 했잖아. 네, 기억해요. 근데 사실 혼자가 익숙해서 괜찮았던 게 아니라 익숙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온 거에 가까워. 그녀는 손가락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어떤 감정들은 너무 오래 닫아두면 나중엔 열 수 있는지도 모르게 되거든. 민호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도 외로움도 아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다. 저도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바쁜 척, 괜찮은 척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린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놀란 것도 동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이었다. 민호 씨는 그녀가 말끝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야. 민호는 미간을 조금씩 찌푸리며 말했다. 단단하다고요? 저는 오히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데. 흔들리는 건 약한 게 아니야. 리는 고개를 저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게 단단한 거지. 그 말은 민호의 마음 깊숙한 곳에 조용히 박혔다. 누군가가 그의 내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본 적이 있었던가. 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민호 씨가 여기 와서부터 이 집이 변했어. 어떤 의미로요. 소리가 생겼고 온도가 생겼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민호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닿는 느낌이었다. 린이 말을 이어갔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는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더라. 그냥 문득 어느 순간 아, 이 사람은 괜찮구나 싶을 때가 있어. 민호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순간 린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그녀는 짧게 화면을 보았고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중요한 연락이에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일을 맡겨놓은 회사 쪽에서 보내는 반복적인 메시지야.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는 일인데 굳이 시끄럽게 만들어. 그녀는 휴대전화를 화면 아래로 놓아둔 채 다시 민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인지 집에 있을 때만큼은 그런 것들로 복잡해지고 싶지 않아. 여기가 린 씨에게 편안한 공간이면 좋겠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미소 지었다. 이미 그래. 지금 이 순간만 해도 그 말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민호는 분명히 느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잔잔한 소리였지만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에게는 어쩐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린이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오늘 하루 고마워.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낮은 조명 속에서도 선명했다. 저도요.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좁혀주는 조용한 달이 같았다. 차가 식어갈 즈음 방 안 공기는 더욱 잔잔해졌다. 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동안 말없이 차분히 앉아 있었다. 민호 역시 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굳이 서둘러 말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이렇게 조용한 밤을 누군가와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낯설다. 민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같이 있어도 부담되지 않는 밤은 오랜만이니까요. 린은 턱을 살짝 괴며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민호 씨는 생각보다 사람이 따뜻해. 그런가요? 민호는 당황한 듯 웃었다. 응, 따뜻해.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느껴져. 린은 말하면서도 스스로 그 의미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방 안에 짧은 침묵이 다시 흘렀다. 밖에서는 가벼운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섞여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가 이제는 비어있지 않았다. 민호 씨, 린이 손가락으로 찻잔을 천천히 밀어두며 말했다. 혹시 내가 요즘 말이 너무 많아졌다고 느끼지 않아? 민호는 눈을 살짝 크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많이 듣고 싶어요. 린 씨 이야기. 그녀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다. 어딘가 부끄러운 듯, 그러나 속마음을 들키는 게 싫지 않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래서일까? 요즘 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린은 조용히 이어 말했다. 예전엔 집에 돌아오면 그냥 텅 빈 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있잖아. 말은 단순했지만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민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도 그래요. 그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린 씨가 들어오는 소리 이상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린의 눈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완전히 감추지 못한 감정이 그 안에서 잔잔하게 번졌다. 기다린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믿기지 않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네. 민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린 씨 오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살짝 굽게 다물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말 위험하네. 작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완전히 농담만은 아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불편하세요? 아니. 린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편하지 않다는 게 생각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얇은 막처럼 팽팽하게 이어졌다. 어색함도 아닌, 단순한 설렘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 린이 천천히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감정이라는 게 너무 한꺼번에 밀려오면 정신 없어지니까.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현관 쪽으로 걸어가던 린이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민호 씨네, 고마워. 이렇게 내 하루에 스며들어줘서. 그 말은 따뜻한 불빛처럼 민호의 마음 한가운데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방문을 닫기 전 그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경계선 위에 서 있구나. 선도 아니고 선을 넘은 것도 아니지만 확실히 하루하루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거리. 그리고 민호는 알 수 있었다. 내일부터는 서로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걸.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길게 스며들며 바닥에 따뜻한 패턴을 만들고 있었다. 민호는 컵에 물을 따르며 천천히 눈을 비볐다. 어젯밤 생각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맴돌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때
부드럽게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린이었다. 그녀는 여느 때보다 차분한 표정으로 주방에 들어왔다.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낯빛은 피곤함보다 오히려 편안함을 담고 있었다. 잠이 덜 깬 듯한 눈으로 민호를 보며 말했다. 일찍 일어났네. 네, 그냥 눈이 떠졌어요. 린은 냉장고에서 작은 우유팩을 꺼내며 말했다. 어제는 좀 과했나? 감정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린은 잠시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미묘한 안도와 어쩐지 숨기기 어려운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말이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드러내니까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 그녀는 잔에 우유를 따르며 덧붙였다. 하지만 후회되진 않아. 민호는 커피를 섞던 손을 잠시 멈췄다. 그 말이 생각보다 강하게 느껴져서였다. 저도요. 그는 낮게 말했다. 린 씨가. 무슨 말해도 듣고 싶었어요. 린의 얼굴이 아주 잠시 굳었다가 부드럽게 풀렸다. 마치 마음 한켠이 스르르 열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민호 씨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요? 민호가 당황해 묻자 린은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람을 조심하게 만드는 타입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경계를 내려놓게 하거든. 그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였다. 민호는 커피잔을 쥔 손끝이 조금 뜨겁게 느껴졌다. 오늘 일정은 어때요? 그는 분위기를 살짝 가라앉히려 질문을 던졌다. 린은 캘린더를 확인하며 말했다. 오전에 건물 점검 하나 있고 오후엔 중요한 미팅이 있어. 그건 내가 혼자 가야 하고. 그럼 저는요. 당연히 같이 움직이지. 린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제 기본적인 건 알 테니까 오늘은 내가 덜 간섭하고 민호 씨가 직접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맡겨볼 생각이야. 민호는 순간 어깨가 조금 굳어졌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린은 컵을 내려놓고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민호 씨. 난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믿어. 그 말은 의외로 강하게 와닿았다. 누구도 그런 신뢰를 준 적이 없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들은 적 없는 말이었다. 아직은 자신이 없어서.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린은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자신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깊어졌다. 누군가 곁에서 밀어줄 순 있어. 그 순간 민호는 숨을 들이켜야 했다. 린은 결코 가벼운 태도로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심이 곧장 가슴으로 스며들었다. 잠시 후 린은 시계를 보고 말했다. 준비하고 나가자. 오늘은 좀 바쁠 거야. 네.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다.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는 이전과 다른 리듬이 있었다. 어색하지 않고 부담도 없으며 서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리듬.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던 린이 민호를 잠시 바라보았다. 아, 그리고 네, 오늘 하루 나한테 너무 신경 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 말은 마치 민호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한 것 같았다. 대신 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민호 씨에게 너무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 볼게. 그 미소는 가볍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조금씩 다가가는 마음을 서로 지키기 위해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아침 공기가 두 사람 사이로 흘러들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와 다를 것이었다. 아파트를 나서자 아침 공기는 선선했고 도로는 출근길의 분주함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다가 자연스럽게 같은 속도를 맞췄다. 민호는 린의 걸음이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꼈다. 오늘은 자신감을 좀 가져봐. 차에 오르기 전 린이 조심스레 말했다.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그냥 네 방식대로 해. 민호는 안전벨트를 매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해주는 말 한마디가 부담이 아닌 힘이 된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건물에 도착하자 린은 관리실 문을 열고 말했다. 자, 오늘은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네가 먼저 움직여봐. 그 말에 민호는 속으로 준비해왔던 말을 한 번 정리했다. 처음으로 스스로 앞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 뒤에서 자신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부담을 누겨주었다. 관리실 직원이 다가왔다.
어르신들 화장실 쪽 조명이 깜빡거린다고 해서요. 보통 때라면 린이 먼저 나섰겠지만 오늘은 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인지 안내해 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직원은 순간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린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가보다 믿음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다. 조명이 설치된 곳을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한 뒤 민호는 차분히 말했다. 전선 쪽이 약간 헐거운 것 같아요. 교체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옷 빠르게 파악하시네요. 직원은 감탄한 듯 말했다. 민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보여주었다. 작은 일 하나였지만 민호의 마음에는 묵직한 성취감이 일렁였다. 점검을 마치고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좋았어. 정말요. 민호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응, 지금처럼만 하면 돼. 린은 그를 향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민호 씨는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그녀의 말투에는 칭찬이 아니라 민호가 스스로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천천히 되돌려주려는 배려가 묻어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점심시간이 가까웠는지 로비는 사람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했다. 그 사이를 걸으며 린이 말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거야. 근데 네가 침착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지나가. 오늘은 덕분에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민호가 말하자 린은 가볍게 웃었다. 덕분이라니. 나는 그냥 지켜봤을 뿐인데.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분명 말했다. 네가 해냈어. 건물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쉬기로 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시원했고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나갔다. 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일하면서 힘든 점 있으면 바로 말해. 알겠어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재밌어요. 재밌어. 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 생기면 해결하는 것도 처음엔 불안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린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말 듣고 싶었어.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웃음은 평범한 웃음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성장 과정을 묵묵히 지켜본 뒤 기쁜 마음으로 건네는 미소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린이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 씨네, 오늘 나한테 조금 더 기대도 돼. 민호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살짝 뛰었다. 제가요. 린은 눈을 살짝 내려뜨린 채 방금 전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응, 네가 나한테 너무 조심하려는 게 느껴져서 그게 오히려 거리를 만들어.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린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적당한 거리만 유지해왔다. 조심하는 건 고맙지만 그게 전부일 필요는 없어. 린은 조용히 덧붙였다. 우린 이미 충분히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 말은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두 사람의 새로운 단계를 열고 있었다. 점심 무렵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햇빛이 넓은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고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과 작은 대화 소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린은 창가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여기는 내가 회의 중간에 자주 들르는 곳이야. 그녀는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이어 말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아서 좋아. 민호는 주위를 살피며 말했다. 괜찮네요. 분위기도 따뜻하고 주문을 마친 뒤 잠시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햇빛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까 린 씨가 말한 거요. 제가 조심하려고 한다는 거. 린은 고개를 들어 그의 표정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눈에는 솔직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저는 혹시 제가 부담될까봐 그랬어요. 그는 손끝으로 컵 받침을 천천히 돌리며 이어 말했다. 린 씨 생활에 너무 들어가면 혹시 불편하실까 해서. 린은 조용히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오랜 세월의 고독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민호 씨, 그녀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누군가가 내 공간에 들어오는 게 불편할 때도 있었어. 그건 사실이야. 민호는 잠시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린의 시선이 조금 깊어졌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단순한 안심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스스로도 쉽게 내리지 못했던 결론처럼 들렸다. 잠시 후 카페 직원이 커피와 티를 내려놓고 돌아갔다. 증기가 살짝 피어오르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민호 씨는 나를 어렵게 만들지 않아. 리는 컵을 감싸며 말했다. 내가 오히려 조심스럽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조심스럽게요. 민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백하듯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쉽게 기대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누구와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녀의 말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는 마음 한구석을 조심스레 내보이는 결이 있었다. 그런데 민호 씨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컵을 내려놓았다. 목소리가 아주 살짝 낮아졌다. 이상하게 편해. 그래서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 민호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잠시 몰랐다. 그러다 손끝이 조금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저도 그래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였다. 린 씨랑 있으면 괜히 말하고 싶어져요. 평소엔 절대 말 못하는 것들도. 린은 눈을 가볍게 흔들며 미소 지었다. 그거 좋은 신호일까? 아마도. 민호는 약한 웃음으로 답했다. 린은 손가락으로 머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다. 민호 씨가 내 공간에 들어온 건 단순히 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군가 다시 발을 들였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민호는 그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 린 씨가 괜찮다면 저는 천천히 다가가 보고 싶어요.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린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 난 뒤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미소보다 따뜻했다. 그 천천히라는 게 지금 나한테 가장 편한 속도일지도 몰라. 카페 창밖 햇빛이 린의 여벌굴에 닿아 부드러운 윤곽을 만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거리감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까워지고 있었다. 린이 컵을 들며 말했다. 오늘 오후 일정 끝나면 시간 좀 있어. 네, 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잠깐 어디 갔다 올까? 민호는 놀랍게도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제안하는 어떤 방향도 지금은 부담이 되지 않았다. 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딱히 큰 곳은 아니고 그냥 내가 혼자 자주 가던 곳이 있어. 그 말에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가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조심스럽게 숨어 있었다. 카페를 나서자 오후 햇빛은 부드럽게 기울고 있었다. 린은 가벼운 바람이 스쳐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다. 민호는 그녀의 옆에서 자연스럽게 보조를 맞췄다. 차로 갈까, 걸어갈까? 린이 물었다. 가까우면 걸을까요? 민호가 대답하자 린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걸어가자. 두 사람은 인근 골목길로 들어섰다. 도심임에도 사람들 발걸음이 뜸한 조용한 길이었다. 골목 양쪽으로 작은 카페들과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고 중간중간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긴 혼자 있을 때 자주 걸었어. 린이 말문을 열었다. 회의에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떠밀리듯 움직이다 보면 어쩐지 혼자 숨 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말해도 끝나지 않을 오래된 사연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린은 걸음을 잠시 멈추고 민호 쪽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여기 올 생각조차 못했네. 왜요? 민호가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 말은 담담하지만 깊었다. 민호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파동을 느끼며 숨을 고르려 했다. 골목을 따라 조금 더 걸었을 때 린이 한 벤치 앞에서 멈춰섰다. 작은 공원 같은 공간이었고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빛이 새어 들어왔다.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야. 린은 벤치 끝에 조용히 앉았다. 민호도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다. 바람이 지나가자 나뭇잎이 서로 닿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둘 사이의 고요함을 깨지 않는 선에서 오히려 분위기를 더 깊게 만들었다. 여기 오면 생각이 잘 정리돼. 린은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마음도, 누군가라는 단어에 민호의 심장은 조용히 울렸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린 씨는 보통 어떤 마음을 많이 정리해요. 리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생각을 가다듬는 듯 시선을 앞쪽 나무에 고정했다. 내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두려운 이유.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이 떠날까봐. 아마 그게 오래된 습관처럼 된 거겠지. 민호는 말없이 그 말이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었다. 린이 쉽게 꺼내지 못했던 진짜 속마음이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예 아무도 안 받아들이려고 했어. 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게 편하다는 착각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요. 민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린은 고개를 돌려 민호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조차 그녀의 눈빛은 솔직하면서도 어딘가 긴장한 듯 보였다. 지금은 좀 달라. 그녀는 가볍게 고백하듯 말했다. 누군가가 내 하루에 들어오는 게 이상하게 겁나지 않아.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민호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린 씨, 민호는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며 말했다. 저는 그가 말을 잇기 전에 린이 손을 들어 가볍게 막았다 알아. 그녀는 미소로 그의 말을 부드럽게 멈춰 세웠다.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우리가 너무 빨리 가버릴 것 같아. 그 말은 솔직한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배려였다. 고요한 바람이 지나가고 나뭇잎에 비친 햇빛이 두 사람 사이에 가볍게 흔들렸다. 린은 천천히 덧붙였다. 대신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게 좋아. 눈빛은 분명했다. 민호 씨도. 그렇지. 민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말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이전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 벤치에서 일어난 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해는 더 기울어 붉은 빛을 흘리고 있었고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나란히 움직였다. 민호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묘하게 현실감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이 길 예쁘네요. 민호가 조용히 말하자 린은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치. 혼자 걸을 때도 좋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원래보다 한 톤 낮았다. 둘이 걷는 게 더 좋네. 민호는 한순간 숨이 막힐 만큼 강하게 심장이 뛴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천천히 미소만 지었다. 저도 그래요. 잠시 후 도심 쪽으로 이어지는 길에 도착했을 때 린은 걸음을 조금 늦추며 말했다. 민호 씨, 혹시 요즘 스스로가 좀 바뀌고 있다고 느껴? 조금요. 민호는 솔직하게 답했다. 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 늘 뒤로 숨고 싶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앞으로 나가보고 싶어요. 린은 그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조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내가 보기엔 아주 좋은 변화야. 민호는 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민호가 자신보다 먼저 흔들릴까봐 잡아주려는 사람의 눈처럼. 린 씨 덕분이에요. 민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몰랐어요. 린은 잠깐 민호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다. 아니야. 그건 결국 민호 씨 마음 안에 원래 있던 거야. 난 그걸 조금 꺼내주는 역할 정도였을 뿐. 그녀는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다. 걷던 발걸음도 잠시 놓아두고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민호 씨,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요즘은 자연스럽게 느껴져. 린은 눈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이게 좋은 건지 위험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은 너무 선명했다.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자연스럽다는 말, 좋은 말 아닌가요? 린은 한숨인가 웃음인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고 말했다. 좋지. 너무 좋아서 문제일 때가 있는 법이지. 두 사람은 다시 함께 걸음을 옮겼다. 그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도심의 소음이 조금씩 가까워지며 현실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느리고 따뜻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린이 문득 말을 꺼냈다. 민호 씨, 네, 우리 지금 괜찮은 속도로 가고 있는 거 맞지?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서로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확인하는 과정 같았다. 민호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네. 저는 지금이 좋아요. 급하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은. 그런 거리요. 린은 숨을 아주 조용히 내쉬었다. 사소하지만 오래된 긴장이 풀리는 순간처럼 들렸다. 그래,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그 거리 지켜보면서 가자.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던 린은 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 민호를 한번 바라보았다. 밤의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눈빛은 더 깊고 더 맑게 빛났다. 민호 씨, 그녀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 민호는 미소로 답했다. 저도요.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집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리고 민호는 깨달았다. 오늘의 마지막 순간까지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도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밤사이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이 너무 오래 맴돌아서였다. 민호는 새벽녘에 가까스로 잠들었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다시 눈을 떴다. 조용한 집안의 공기. 하지만 어제와 달랐다. 공기 어딘가에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있다. 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거실로 나왔을 때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린이었다. 그녀는 커피포트를 옆에 두고 조용히 티백을 꺼내고 있었다. 머리는 오늘따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고 어깨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민호는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에요. 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살짝 멍한 표정 뒤로 천천히 미소가 퍼졌다. 민호 씨, 오늘 좀 늦게 일어났네네. 어젯밤에 생각이 좀 많아서요.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린은 절반은 이해한 듯, 절반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어제는 나도 생각이 많았어. 그녀가 찻잔을 민호 쪽으로 밀어두며 말했다. 따뜻한 거 마실래? 오늘은 커피 말고 차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감싸 쥐었다. 따뜻한 열기가 손바닥에 닿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잠시 후 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호 씨, 혹시 이 집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느껴? 그 질문은 단순한 것처럼 들렸지만 민호는 그 안에서 확인하고 싶은 감정을 즉시 느꼈다. 네, 이제는 제가 여기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린은 그 대답을 천천히 오래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 억지로 감춘 미소가 살짝 번지더니 곧 자연스럽게 풀렸다. 다행이다. 그녀는 티백을 꺼내며 말했다. 사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금방이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린 씨는 어때요? 저 때문에 불편한 건 없는지. 없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불편하지 않은 것보다 편해서 더 놀라고 있어. 그 말에 민호는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녀의 감정을 억지로 포장하지 않는 솔직함이 오히려 더 깊게 다가왔다. 잠시 후 린은 주방 정리를 하며 말을 이었다. 오늘은 오후에 약속이 하나 더 있어. 예전부터 알던 지인인데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고.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민호는 그 안에 약간의 긴장을 느꼈다. 저도 같이 가는 건 아닌 거죠? 응, 그건 혼자 가야 해. 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민호 씨가 가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가 가볍게 던진 말 속 어딘가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복잡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민호가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린이 갑자기 다가와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너무 심각한 얼굴 하지 마.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랜만에 인사하는 자리가 될 거야. 민호 씨랑은 상관없는 문제니까. 그 말은 안심시키려는 말투였지만 민호는 이상하게 더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러자 린이 아주 조용하게 덧붙였다. 그리고 돌아오면 얘기해 줄게.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하지 않은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나한테 연락했는지. 다민호는 생각보다 더 큰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에게 설명하려 한다는 사실이 불안보다 신뢰를 크게 만들어 주었다. 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나한테 너무 신경 쓰느라 지치지 않았으면 해. 그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약속이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리고 돌아와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약속.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다. 네, 기다릴게요. 그 순간 리는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어제보다 그제보다 한층 더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그리고 민호는 알았다. 오늘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걸. 린이 약속을 위해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 후 아파트 안에는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처럼 비어있지 않았다. 민호는 창가에 서서 린이 멀어지는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다. 현관문이 닫히자 긴장이 풀리는 듯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그냥 지인 만나는 건데.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진동처럼 퍼지고 있었다. 민호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청소를 시작했다. 린이 아침에 내놓은 찻잔을 씻고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주방에서 물을 끓여 차를 내려놓았다. 그는 스스로도 웃음이 났다. 예전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의 일상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의 방향까지 바꿔놓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민호는 작업 메모를 확인하며 린 없이도 실습해볼 관리 항목들을 정리했다. 빌딩 외벽 점검, 일정, 세입자 호실 변동 확인, 내일 필요한 서류 검토 등 전에 같았으면 한숨부터 뱉었을 일들이 오늘은 묘하게 가벼워 보였다. 린 씨랑 같이 해온 일이라서 그런가. 도움받기만 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민호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어준다는 사실이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린일까? 지인이랑 있는 시간일 텐데. 하지만 화면에는 다른 이름이 떠 있었다. 며칠 전에 구직 사이트에 올렸던 정보 때문에 온 스팸 메시지였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어색했다. 그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제각기 방향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린 씨는 지금쯤 어떤 표정일까? 그가 상상한 건 차가운 표정도 긴장한 표정도 아닌 아침에 보였던 그 미묘한 미소였다. 오후 3시쯤 민호는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근처 산책로를 잠시 걸었다. 햇빛이 건물 사이에서 반짝였고 가벼운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린이 말했던 오후 약속은 아마도 지금쯤 무르익었겠지. 평범한 만남일 수도 있고 일적인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추억이 얽힌 사람일 수도 있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 민호는 스스로 놀랐다. 질투인가? 그는 작은 웃음과 함께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아침에 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돌아오면 얘기해 줄게. 그 약속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기다림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감정이라는 걸 민호는 처음 깨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서 민호는 문득 멈춰섰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확실한 건 하나, 린이 없는 집은 전과 똑같이 조용했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민호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감정으로 중얼거렸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선명했다. 오후 5시를 조금 넘긴 시간, 조용했던 현관 쪽에서 갑자기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움직임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밀려왔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린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묘하게 복잡해 보였다. 피곤함, 안도, 그리고 어디선가 살짝 묻어난 생각의 흔적들 왔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자 린은 그에게 잠시 시선을 주고 아주 천천히 짧은 숨을 내쉬었다. 응.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그 말은 단순한 피곤함 이상의 의미였다. 민호는 그녀의 코트와 가방을 받아 걸어두며 물었다. 괜찮아요?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린은 부엌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대답했다. 힘들었다기보단 생각이 많아졌어. 그녀는 바로 이어 말하지 않았다. 말을 고르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지나 린이 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그 움직임조차 평소와 달리 섬세해 보였다. 아까 말했던 그 지인,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야. 조용한 목소리였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네. 얘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다 마음을 정한 듯 차분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한때 나랑 꽤 가까웠던 사람이야. 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민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그러나 표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보자고 했던 이유는 내가 요즘 변하고 있다고 느꼈대. 린 씨가요. 민호는 놀란 듯 물었다. 응. 예전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사람 말이 맞긴 해. 민호는 가슴 어딘가가 미묘하게 저릿해졌다. 그 변화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린은 컵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끼었다. 그 사람은 다시 천천히 잘 지내보자고 하더라. 말은 담담했지만 호흡은 약간 흔들렸다. 민호는 그 말을 편하게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도록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린은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눈을 내리깔고 웃었다 거절했어. 민호의 심장이 크게 한 번 흔들렸다. 린은 말을 이어갔다.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없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도 이미 알고 있더라. 민호는 멍해진 채 그녀를 바라봤다. 저 때문에요. 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요즘 웃는다는 거, 누군가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 다 들었대. 그녀는 손끝으로 컵을 천천히 밀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 지금 그 사람이 너한테 중요하냐고. 민호는 숨이 막히는 듯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하다고 했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춘 듯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졌다. 린은 민호의 표정을 확인하듯 눈을 맞추며 덧붙였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해야겠다 싶었거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선명했다. 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린 씨,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녀는 아주 조용히 진심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민호 씨가 내 일상에 들어와 준 사람이니까. 그 말은 더 이상 오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고백이었다. 민호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표정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저도요. 그는 짧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린 씨가 중요해졌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천천히 흔들렸다. 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거리에서 린은 잠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놀람도 혼란도 아닌 길게 망설여온 감정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민호 씨. 그녀가 조용히 부르자 민호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네, 아까 말했던 거, 당신이 중요하다는 말은 쉽게 한 말이 아니야. 그녀는 손가락을 맞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거든.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던 것 같아. 민호는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기쁨보다 먼저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게를 느꼈다. 그는 억지로 밟거나 가벼운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저도 그래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제 감정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린 씨에게 부담이 될까봐 일부러 조심했어요. 린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부담이 아니었어. 다만 나도 속도를 맞추고 싶었을 뿐. 그 말에 민호는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러자
린이 살짝 몸을 뒤로 기대며 말했다. 그 지인도 그러더라. 너처럼 조심스러운 사람이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는 이미 마음을 많이 준 상태일 거다라고. 그럼, 맞네요. 민호가 말하자 린은 가볍게 눈을 내리깔았다. 맞는 것 같아. 그녀는 그런 자신의 고백이 어색한 듯 하지만 후회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었다. 잠시 후, 린은 물을 마시고 일어섰다. 잠깐 밖에 바람 좀 쐬고 올래? 오늘은 좀 숨을 고르고 싶네. 민호는 당연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요. 현관을 나서자 밤 공기는 한낮과 다른 차분함을 지니고 있었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걷는 동안 둘 사이에 말이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시간마저 서로를 확인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얼마쯤 걸었을까? 린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민호 씨, 민호도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혹시 오늘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 가지지는 않았으면 해. 민호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부담은 아니라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안심내. 그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저 혼자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린의 표정이 아주 옅게 풀어졌다. 마치 인간관계의 오래된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표정. 그녀는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았다. 이상하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민호는 천천히 말했다. 린 씨도 저도 서로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비슷한 것 같아요. 린은 민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 앞으로는 조심만 하지 말자. 민호는 살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린은 그를 향해 아주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 그대로야. 너무 조심하면 서로를 더 잘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 그 말은 담담했지만 명확한 방향을 담고 있었다. 민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린 씨랑 더 솔직해지고 싶어요. 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조금씩 서로에게 솔직해지려고 해보자.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쳐갔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린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문 앞에서 린이 말했다. 민호 씨네. 돌아와서 다행이야.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은 뛰지도 가볍지도 않은 감정이 정돈된 고백의 형태였다.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요.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서로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도착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자 린은 천천히 코트를 벗어 걸고 거실로 들어갔다. 민호도 뒤따라 들어오며 조용히 불을 켰다. 따스한 조명이 둘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다. 린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다.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더니 이상하게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 민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많이 힘드셨어요? 힘들었다기보다 생각이 복잡했지. 린은 손등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지인 때문에 복잡했던 건 아니야. 오히려 나 자신 때문에 그랬어. 민호는 숨을 고르고 들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린은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다가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 민호의 가슴이 살짝 뜨거워졌다. 린 씨는 지금보다 조금 더 다가오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는 작은 웃음으로 말했다. 저는 천천히라도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아주 천천히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게 했다. 그래, 그 말이 참 편하다. 잠시 고요했지만 어색함은 없었다. 침묵마저 두 사람의 감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잠시 후 린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민호 씨, 거기 앉아 있어. 그녀가 어디론가 향하길래 민호는 의아해하며 기다렸다. 린은 주방에서 작은 초 하나와 성냥을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소파 팔걸이 위에 작게 불을 붙였다. 왜, 촛불을요? 민호가 무잘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하루. 그만큼 특별했다는 표시야.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하던 거라서.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작은 불빛이 기분을 바꾸더라.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 민호도 작은 불빛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도 그래요. 오늘 하루가 저한테도 많이 특별했어요. 리는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느 때보다 솔직한 눈이었다. 민호 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 두려웠는데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덧붙였다. 지금은 고맙다는 말이 더 먼저 떠올라. 민호는 가슴 깊은 곳이 차분히 울리는 걸 느꼈다. 저도요. 그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린 씨가 변하는 만큼 저도 많이 변했어요. 리는 미묘하게 웃으며 물었다. 좋은 쪽으로네. 확실히 좋은 쪽으로요. 둘 사이에 다시 고요가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고요였다. 촛불이 작게 흔들렸고 그 작은 빛 사이로 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제 서로에게 솔직해지자고 했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린은 한 박자 숨을 들이마시고 서로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를 먼저 좁히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내 하루에 들어와 준 게 난 정말 기뻐. 그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고백이었고 민호는 천천히 깊게 대답했다. 저도 그게 정말 좋아요.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는 가운데 린은 오늘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민호는 깨달았다. 오늘 밤 둘 사이의 감정은 서서히 관심에서 의미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